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네트워크형 교회 지역센터에 대한 Q&A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시 물어봐 주시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위한 교회 저희가 지역센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모델로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은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5가지 모델은 할 수가 없고, 한 4가지 정도 저희가 예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을 통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교회. 이게 이제 오늘 뒤에 만나게 될 동네 작은 교회가 하고 있는 도서관 이야기인데요. 공간이라는 곳이 지역을 섬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잘하는 교회 이야기 한 곳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직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취미나 특기나 관심 또는 직업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위한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개질을 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걸 통한 봉사들, 지역 섬김들, 가르침들, 학교 교육들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세월호 카페 같은 것도 운영하고 이런 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직능 또는 취미 또는 특기 또는 이렇게 직업에 관련된 것으로서의 지역센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협동조합형 지역센터입니다.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는 지역센터는 지방에 있는 곳인데요. 도시의 공산품을 이렇게 소비하도록 지역에 하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에 있는데 육아를 협동조합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하나가 더 가능하면 마을센터, 마을 안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는 공간을 통해서 하는 세상을 위한 교회와 겹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마을센터도 한번 해보죠. 그리고 5번째는 아직은 찾지 못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지역센터도 있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공간을 통해서, 공간이 플랫폼이 돼서 그 지역을 섬기고 있는 동네 작은 교회 도서관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좋은 질문들 찾으시고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동네 작은 교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교회의 역사나 설립의 가치나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네, 저희 동네 작은 교회는 2007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설립이 되었고요. 이름이 특이하게 동네 작은인 이유는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대형 교회 외에 모든 작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거나 규모가 작거나 이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동네 작은 교회에 다녀요 라는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희 목사님이 동네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지어버리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못하도록, 그런 생각으로 시작이 돼서 동네 작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 작은 교회는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교회랑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면 저희는 분립을 합니다. 그래서 한 25명 정도, 20명 이렇게 정도 되면은 또 분립을 하고 해서 최소 12명의 모임이 되면, 소그룹 모임이 12명이 되면 하나의 공동체로 분립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5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이렇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세우셨는지, 그러니까 설립의 동기나 또는 뭐 지역 선정한 이유나 뭐 그 밖에 저희가 모르는 배경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동네 작은 도서관을 저희가 만들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사실은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서 초등 대안학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좋은 대안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유치원도 좋은 유치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초등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센터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보니까 초등에서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다쳐서 상담센터로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저희 아이들이 뭐 운 좋게 영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녀봐서 그냥 매일 놀면서 즐겁게 초등학교를 다녔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는 것만을 정말 배우면서 초등학교 동안 그렇게 교육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좀 초등학교 시절 동안에는 즐겁고 밝고 또 부족한 사람들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예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학교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 요즘의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생각을 또 제가 잘 모르니까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럼 도서관을 하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좀 만나고 생각도 들어보고 또 나의 생각을 같이 나누고 이럴 수 있겠다 싶어서 도서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장소가 성남이 된 것은요, 사실은 저는 집은 서울인데 매일 성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남이 된 건 사실은 서울에서 저희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장소를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의 계획은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네에 평안하고 편히 아이들이 조금 넓은 공간에서, 집보다는 넓은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마음껏 컴퓨터도 좀 마음껏 하고 책도 마음껏 읽고 뭐 이렇게 누워도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잘 못 찾게 됐고, 그러던 차에 저희 교회 다니는 형제 가정이 성남에 살고 있는데 성남도 괜찮다, 목사님 사모님 찾고 있는 그런 동네가 많다, 한번 와 보셔라. 그래서 성남을 오게 됐고 그날 이제 성남을 투어를 하면서 동네를 이렇게 보다가 이 공간이 눈에 딱 들어와서 그날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으로 오게 됐죠. 그러면 그 이제 도서관을 세우려는 계획이 먼저 세워진 건가요? 그렇죠. 네, 세워지고 그러면 거기에 교우들은 어떻게 참여를 했나요? 교우들은 일단은 저희가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약간의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냥 인원을 또 나누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했는데 그 안에서 특별한 사역이라고 할까? 뭐 특별한 그런 주제가 없으니까 또 서로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 공동체의 개수만 늘리는 거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 도서관은 저의 그 대안학교에 대한 마음 플러스 어린이 교회, 어린이 교회를 하자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동안도 공동체가 나눠져 있으니까 아이들 교회를 인원이 적지만 오전에 예배 드리는 팀, 오후에 예배 드리는 팀, 이렇게 공동체마다 시간이 달라서 오후에 예배 드리는 팀의 선생님들이 오전 예배 드리는 팀의 공동체의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하고, 오전 예배 드리는 팀의 선생님들이 오후에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전 오후로 2번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작은 교회들이 참 그 어린이 예배가 많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교회들을 연합해서 어린이 교회를 또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시를 했다가 그것도 좀 잘 안 됐고 해서, 그러면 도서관을 하면서 그곳에서
어린이 교회를 하면 어떨까?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어린이 교회, 주일학교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모으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도서관을 만들면서 어린이 예배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상 뭐 도서관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할 거고 또는 어린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로 시작한 건 아닐 거니까 그러면 도서관과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을 어떻게 교우들이 자기의 어떤 지식이든지 또는 마음이든지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면? 글쎄요. 우리 이 도서관이 생기면서 어린이 예배는 한 달에 한 번만 이곳에서 드렸어요. 도서관이 생기면서 여기서 바로 예배를 드리거나 공동체가 분립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이 지역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했고 어린이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만 드렸고 이것도 사실은 첫 해에 토요일 특별 행사를 했어요. 도서관을 알려야 되고 하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뭐 책 읽어주기, 뭐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특별한 토요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그거를 일요일로 바꾼 거죠. 특별한 토요일이 특별한 일요일로.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특별한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냥 동네 분들한테는 토요일 날 하던 걸 일요일로 옮겼구나 라고 인식이 되셨지만 저희는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형적인 예배의 주일학교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 안에서는 예배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특별한 일요일로 바꿔서 저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해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횟수를 늘려갔어요. 교우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확 옮겨서 여기에서 다 이렇게 주일학교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고 왜냐면 뭐 교우들 가정도 다 서울이고 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쪽 성남에 사는 가정은 한 가정밖에 없었고요 그때는 그 다음에 뭐 송파 뭐 그쪽에 사는 또 가정이 있었으니까 또 좀 먼 곳은 제가 서울에서 오면서 아이를 픽업해서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도서관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교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존 함께 하는 교우들은 도서관을 위해서 스타트가 됐지만 모든 교우들이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기서 이제 주일학교는 여기서 하는구나 아이들을 위한 장소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다른 공동체로 간 분도 계시나요? 여기가 도서관을 시작할 때는 공동체가 분립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양재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고 그때는 이쪽으로 나오지 않았죠.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도서관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쪽으로 공동체가 독립하게 된 이유는 요 안에 도서관의 회원들 중에서 이제 저희 부관장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그 안에서 같이 하브루타 뭐 그런 교육도 하고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목사님이시니까 같이 성경 공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성경 공부 시작하셨고 우리 그냥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해서 목사님이 먼저 그 회원들하고 예배를 드리시다가 그러면 우리 여기를 공동체로 또 분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원래 동네 작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 어린이 교회 또 도서관에 마음이 있는 몇몇 분들과 또 여기 도서관에서 회원 중에서 교회로 함께 하고 싶은 분들과 같이 공동체로 독립이 된 거죠.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뭐 좋은 결과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애매하거나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좋은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시행착오나 이렇게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뭐가 어려우셨는지. 저희가 첫 해는 그래서 정말 도서관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사실 도서관이 뭔지 잘 모르고 시작했어요. 잘 모르고 시작했고, 사서가 뭔지도 잘 몰랐고, 저희가 도서관으로 등록은 했지만, 책도 어떻게 꽂아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그런 거를 전혀 몰랐다가, 지역 주민이 저희 도서관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보니까 전직 사서였고 그분 남편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도움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와서 저희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뭐 바코드도 붙이고 뭐 책에 이렇게 뭐 숫자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열심히 도서관을 하자 해서 도서관을 저희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서관의 꼴을 갖추게 됐고, 그 다음으로 한 거는 이제 이 지역에 안 살다 보니까 지역과 함께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1층에 넓게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2층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과 이제 친해지고 지역 주민들과 친해지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하고 뭐 이렇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맡아서 하면서 지역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제 겨우 아 여기 도서관이 있대 이런 거를 좀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되셨고, 또 저희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들과 뭐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공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지역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곳은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리고 저희 동에는 학교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한 동네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고, 그래서 경로당이 3개 있고 외국인을 위한 경로당도 하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책을 들고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책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이랑 좀 같이 가려고 많이 애를 썼죠.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서 좀 많이 뭐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 뭐 그러면 어린이날이나 뭐 이런 뭐 명절 때 아이들이 오랫동안 지역아동센터를 못 오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뭐 작은 선물들 뭐 이런 건 교회에서 또 준비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마을하고 같이 지내고 있고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좀 어렵고 힘든 거는 사실은 도서관이 수입 구조가 안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다 후원으로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인데 인건비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인건비를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분들이 함께 하는 게 참 어려운 구조다. 좀 그런 게 조금 도서관에 어려운 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우들은 이렇게 공동체 식구들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도서관에? 공동체 식구들은 지금 그래서 그렇게 그 사서 선생님 오신 사서 선생님이 저희 공동체원이 되었고, 그 사서 부부가 공동체원이 되어서 저희 그냥 매일 근무를 거의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무슨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공동체원들은 많이 참여를 하고, 또 무슨 뭐 공모 사업 이런 거에는 서류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같이 다 도와서 같이 해주고 그렇게 운영이 되죠. 이렇게 도서관을 하시면서 동네 작은 그 도서관 안에 합창단을 만들어서 운영하셨는데 지금까지 2번 발표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합창단 발표 과정들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 있었는지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첫 해에는 경기도 꿈의 학교라는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 합창단을 모집을 했고요. 33명의 아이들이 모집이 되어서 연습하고 오랜 시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해서 저희 마을 잔치 할 때 가서 찬조 출연도 하고, 그리고는 TLI 아트센터라고 저희 성남에 있는 아트센터에서 아이들이 정식 무대에 서서 마지막 발표회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또 어린이 합창단을 이제 이번에는 마을 공동체에다 지원을 했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많은 아이들을 받을 수 없었고, 그나마 이제 동네에 있는 아이들과 또 저희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해서 9명의 아이들이 함께 합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트센터 빌려놓은 것도 그 안에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 취소를 하고, 저희가 생각한 게 온라인으로 그러면 발표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발표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각자 아이들이 4명, 3명씩 선생님과 따로따로 수업을 하고, 줌으로도 또 수업을 하고 해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다 촬영을 하신 거예요. 그 노래하는 것들을. 그래서 영상 선생님이 다 촬영한 것을 모아서 합창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재가 된 합창 발표회였죠. 코로나가 모든 걸 바꾸는 게 사실이긴 한데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계획이 있다면
뭐 세우신 계획이나 기대하는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나요? 도서관을 통해서. 뭐 도서관 안에서도 저희가 작년에부터 코로나 시대지만 그렇다고 도서관을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수업을 진행을 했고 줌으로 수업을 진행을 계속 했습니다. 했고 오히려 줌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요 지역뿐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있는 친구들까지도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또 한 뭐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일 수 있겠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예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두 아이가 있어요. 그 두 아이가 이제 학교를 계속 못 가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학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이라서 부모님들이 특별히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도서관에서 그 아이 2명은 따로 저희가 국어도 가르치고 어휘력도 가르치고 뭐 구구단도 가르치고 이렇게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계속 그런 좀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수업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희 또 한 공동체인 광주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공동체에 필리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이제 고1 되는 친구인데 겨울 방학 동안에 와서 줌으로 아이들과 영어 수업, 원서로 책 읽기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가 공간을 통해서 플랫폼 역할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동네 작은 교회가 세상을 위한 교회,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선교적 교회의 역할들을 잘 한다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동네 작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소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었던 공간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현재는 5개의 공동체가 있고요. 양재의 생각의 정원에서 2개의 공동체가 따로따로 예배 시간은 다르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숟가락 공동체라고 젊은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함께하는 주로 그러는 공동체가 숟가락 공동체가 있고, 그다음에 같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뉴송 공동체, 여기는 50대 이상, 40대부터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동체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기 도서관 3층에 지금 한그루 공동체, 여기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다음에 광주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송추, 경기 북부 송추에는 꿈별 공동체라고 해서 거기는 주로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 이렇게 5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는 탈북 여성들을 위한 공동체를 저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제 기존 교회하고 너무 다르게 20명 단위 정도로 이렇게 조그맣게 아담하게들 세워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은 개별적인 교회들이잖아요. 다 5개가. 그러면 운영도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마 이게 이제 보통 교회들은 이 모양을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일반 교회들, 그냥 그 하나의 교회로 되어 있는 교회들이 실제 이렇게 세상을 섬기려고 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한지.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자기네 공동체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 물론 뭐 이게 영원히 다른 교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또는 만나야 될 시간들이 길어지고 하는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어떤 장점이, 그래서 그 공동체로 나누어질 때 특별한 색깔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다, 아이들 사역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모여서 아이들에 관계되는 것들을 하고,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관심이 있어. 이런 분들은 나는 이런 사역이 좋아하면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좀 이렇게 저희가 공동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비슷한 처지나 비슷한 연령이나 그런 분들이 모이니까 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왜냐면 요즘은 또 이게 세대 차가 너무 많이 금방금방 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생각과 으쌰으쌰하고 관심 있는 또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세상을 위한 교회를 하려고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런 건 좀 조심해라. 제가 늘 이거는 목사님들께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교회 간판 걸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어떤 공간에서 뭔가 그 지역을 위해서 뭘 하시고 싶어서 이런 것들, 뭐 카페를 하든지 도서관을 하시든지 뭘 하실 텐데, 목사님이 주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주가 되면, 저 어제도 다른 작은 도서관 관장님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봐도 목사님이세요. 쓰시는 용어나 뭐 이름이나 뭐 이런 게 누가 봐도 티가 나시고 목사님이시고, 목사님들은 또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 하세요. 저희 도서관도 지금 6년 차인데 저희가 뭐 교회가 돼서 공동체가 돼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저희가 막 계획하고 이때는 뭐 이렇게 해서 모여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조바심 내서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랬고 여기서 이렇게 금방 예배가 될 줄도 몰랐고, 여기 회원들이 먼저 예배 드리자, 또 뭐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먼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사실 목사님들은 그게 조금 부족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 하시면 참 좋겠다. 그래야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자꾸 관계를 저희가 맺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야 전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친구같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시면, 그 와중에 뭐 예배를 드린다던가, 뭐 성경 공부를 한다던가, 또 뭐 우리 목사님이 꼭 하셔야 될 역할이 생겼을 때 목사님이 와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교회 이름 걸지 마세요 하는 거.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이거 계약하고 도서관 오픈했을 때 보니까 3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지만 그 교회가 있었어가지고 문 앞에서 오시는 분들이 발 하나 이렇게 들고 고개 내밀고 여기 교회에서 하는 데예요? 하고 물어보시고 선뜻 안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저 혼자 이제 여기를 지키고 있었을 때, 그때 저 교회에서 하는 곳은 아니지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표현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교회에서 운영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장소를 운영을 하고, 이 장소를 우리끼리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장소를 많이 활용하세요, 또 우리가 왜 그러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당신 여기서 왜 이러는데? 라고 물어볼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지만 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저 사람들 왜 저래? 왜 여기서 이 동네 살지도 않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물어봐요.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나중에 회원들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래.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그래 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랬구나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고 그냥 그들을 위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작은 교회 도서관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뭐 화면도 자료 화면도 보셨는데요. 이제 마무리로 아둘람별로 이렇게 좀 토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고 느낀 점이 있으시면 논란별로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게 공간을 토대로 하는 지역센터의 예를 본 거거든요. 이런 예들은 마을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런 것의 장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 이렇게 좀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결과들 이렇게 섬기방에 또 이렇게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했다가 나중에 저희 교회 적용할 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